자, 문제 1번부터 볼게요. 당 회사의 기초 회사 등록 정보를 확인하고 2002 인사이급 회사 A 등록 정보로 알맞은 것은 무엇인가? 이거는 어디서 봐야 되냐면 여기 시스템 관리, 시스템 관리 그리고 회사 등록 정보를 들어갑니다. 그럼 또 이렇게 여러 개 있어요. 여기서 회사 등록을 클릭해 줍니다. 더블 클릭을 해주면 회사 등록 탭이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들어가 있는 회사에 맞춰서 얘네가 나올 거예요. 그럼 여기를 확인해 주면 됩니다. 자, 어떤 거 찾아야 되는지 한번 봅시다. 1번 회사 업태는 서비스이다. 업태를 확인해 볼게요. 업태는 제조, 도매업이네요. 그럼 서비스가 아니죠. 2번 회사 종목은 소프트웨어이다. 바로 그 밑에 있었죠? 종목은 레저용품이에요. 다음 설립 및 개업일은 2000년 1월 2일이다. 2000년 1월 2일이다. 넘어가면 설립 연월일은 2000년 1월 2일이 맞긴 한데 개업일은 2000년 5월 1일이에요. 여기서는 설립이랑 개업일이랑 같다고 얘기했으니까 얘는 다릅니다. 그럼 정답은 자연스럽게 4번이겠네요. 2019년도 회계연도 회계 기수는 20기이다. 여기서 보면 맨 위에 회계연도가 있어요. 20기 2019년. 정답은 4번. 문제 2번. 당 회사의 기초 사업장 정보를 확인하고 인사 2급 인천지점 사업장의 내역으로 알맞은 것은 무엇인가? 기초 사업장 정보를 확인해 달래요. 자, 그러면 여기 사업장 등록 탭이 있습니다. 들어가 주세요. 인천지점. 자, 그럼 문제를 다시 봅시다. 개업일은 2001년 1월 2일이다. 확인해 볼게요. 개업일 2005년 1월 2일이네요. 1번은 아니죠. 관할 세무서는 107 영등포이다. 여기서 보면 관할 세무서 121 인천이죠. 다음 신고 관련 주 업종 코드는 도매업이다. 여기 보면은 위에 신고 관련 사항 탭이 또 있어요. 눌러줍니다. 주 업종 코드 도매업 맞네요. 그쵸? 자, 4번도 볼게요. 신고 관련 지방세 신고지는 인천시청이다. 지방세 신고지 행정동이라고 문제 있었어요. 부평구청이네요. 자, 그럼 정답은 3번. 문제 3번. 당 회사의 기초 부서 등록 정보를 확인하고 다음 중 2019년도 기준 모든 부서의 내역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기초 부서 등록 정보를 확인해 달래요. 그러면 여기 부서 등록에서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이렇게 나올 텐데 문제에 맞게 하나씩 찾아볼게요. 현재 사용하지 않는 부서는 총 2개이다 라고 묻고 있네요. 여기 보시면 지금 현재는 20기죠. 2019년도 1월부터 2019년도 12월 31일까지. 근데 사용 기간이 끝나 있는 것들이 있어요. 2012년도까지였고 얘는 18년도까지였고 따라서 2019년 현재 사용하지 않는 부서는 2개네요. 아이고. 자, 다음 현재 사용 중인 1000사업장 소속 부서는 총 4개이다. 1000사업장 소속 부서래요. 한번 찾아볼게요. 넘어오시면 사업장 코드가 1000인 곳, 근데 사용 중인 것을 물어봤잖아요. 옆에 얘는 사용을 안 하고 있으니까 하나, 둘, 셋, 넷 맞죠? 현재 사용 중인 2000사업장 소속 부서는 총 3개이다.
2000도 마찬가지로 사용 안 하는 거 하나 있고, 하나, 둘, 셋, 넷. 아니, 하나, 둘, 셋. 세 개 맞습니다. 얘도 맞습니다. 현재 1300 관리부는 1000사업장 소속 관리 부문으로 사용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봅시다. 1300 관리부는 1000사업장 소속 관리 부문으로 사용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사용하지 않고 있죠. 정답은 4번입니다. 사용하지 않고 있어요. 다음 문제 4번. 당 회사의 각종 세법상 세율, 과세 및 비과세 기준 등 기본 요건을 확인하고 19년도 소득공제, 비과세 및 감면 항목 중 지금 명세서 작성 대상 비과세 항목으로 알맞은 것은 무엇인가? 말이 어렵죠? 무슨 소린지 모르겠죠? 이럴 때는 키워드를 하나씩 찝으면 됩니다. 2019년 귀속 연도 소득 공제 감면 항목 이걸 먼저 찾아봐야 돼요. 어디서 찾냐? 자, 4번부터는 이 시스템 관리 탭이 아니고 인사급여 관리 탭으로 넘어갑니다. 문제가 넘어오면은 그냥 이걸 다 한 번에 열어주세요. 이렇게 쭉 열어주고 여기서 찾아야 되는 거예요. 보면은 소득 공제 얘기 나오고 비과세 및 감면 항목 얘기 나오고 세율 얘기 나오고 그러면 여기 제일 처음 보면은 소득세액 공제 환경 설정 탭이 있어요. 여기로 들어가 줍니다. 귀속 연도를 2019년도로 바꿔줘야 해요. 지금 컴퓨터 날짜가 2020년도로 돼 있기 때문에 이런 거 들어가면 보통 2020년도로 잡혀 있어요. 그래서 일일이 다 바꿔주어야 합니다. 자, 여기를 들어오면은 이 하단에 소득공제 부분에 비과세 및 감면 항목이 있습니다. 문제에서 찾고 있는 거죠. 소득공제의 비과세 및 감면 항목. 그 중에서 지금 명세서 작성 대상 비과세 항목으로 알맞은 것은 하고 묻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이고. 일단 여기로 넘어와서 한번 찾아봅시다. 여기 보면은 여기까지 눌러주면 오른쪽에 이렇게 쭉 뜹니다. 여기서 지금 명세서 작성 란이 있어요. 여기서 동그라미인 것을 찾아주시면 됩니다. 여기 있네요. 비과세 학자금. 정답은 3번 비과세 학자금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5번. 당 회사의 2018년 12월 귀속, 급상여 지급일자 등을 확인하고 등록을 확인하고 그 내역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자, 급상여 지급일자 등록에 들어가 줍니다. 여기 문제에서 주어진 대로 들어가면 돼요. 자, 언제 귀속이래요? 18년도 12월 귀속이네요. 여기에 18년도 12월 검색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두 개가 나와요. 자, 다시 문제를 봅시다. 급여와 상여를 분리하여 각각 지급한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화면을 보시면 급여, 상여 각각 분리해서 진행합니다. 맞는 말이에요. 자, 다음 급여 작업 시 지급 직종 및 급여 형태 기준으로 대상자를 직접 선정한다 라고 나와 있는데 보시면 대상자 선정에 직종 및 급여 형태별인 건 맞아요. 그런데 이게 사실 직접 입력하는 게 아닙니다. 지급일자를 대충 아무거나 해서 제가 새로 등록을 해보면 이렇게 직접 및 급여 형태별로 나뉘었고 사용자 직접 등록으로 나뉘어 있어요. 그래서 대상자를 직접 선정하는 게 아니고 대상자는 자동으로 입력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돼요. 다른 것도 볼게요. 상여 지급 대상 기간 내 입사자와 퇴사자는 지급 대상자에서 제외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상여를 묻고 있네요. 상여를 볼게요. 보면은 입사자와 퇴사자는 제외가 됩니다. 맞는 말이에요. 급여 형태가 월급인 회사 본사 생산직 근로자는 상여 지급 대상자이다. 회사 본사 생산직 월급 네 있네요. 상여 지급 대상자입니다. 여기 없으면 대상자가 아닌 거예요. 4번도 맞는 말입니다. 자, 다음 문제 6번. 회사의 인사급여 기준 설정을 확인하고 그 내역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인사급여 기준 설정을 확인을 해야 된대요. 자, 그럼 여기 넘어오면 여기 인사급여 환경 설정이라는 탭이 있어요. 여기에 들어와 줍니다. 여기서 확인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1번 입사일 기준으로 사원의 근속기간을 적용한다. 근속기간 계산을 찾아봅시다. 여기 있네요. 근속기간 계산 기준 입사일로 설정이 돼 있네요. 여기 있는 거 막 누르다가 바꾸시면 큰일 납니다. 그럼 정답 못 찾아요. 건들지 말고 보셔야 합니다. 뭐 문제에 따라서 이거를 변경해서 문제를 푸는 문제도 있긴 한데 그런 문제는 다른 얘기고. 자, 입사일 맞죠? 2번 모든 직종의 출결 마감 기준은 당월 1일로 동일하다. 볼게요. 출결 마감 기준은 이 왼쪽에 있습니다. 수습직은 25일이에요. 1일이 아닙니다. 얘는 틀린 얘기예요. 실제 당 월일 기준으로 한 달 월일수를 산정하여 적용한다. 여기서 볼게요. 월일수 산정이라는 탭이 있어요. 근데 실제 당월일이 아니고 한 달 정상일로 돼 있죠. 3번도 틀렸습니다. 4번 당해연도 첫 상여 세액 계산 시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을 진행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봅시다. 상여 세액 계산 기준 당해 연일로 되어 있네요. 이거를 보면은 입사일 기준 월도 있는데 당해 연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4번도 틀린 얘기예요. 정답은 1번이 맞습니다. 자, 다음 문제 7번. 당 회사의 2019년 인사 발령 대상자로 알맞지 않은 것은 여기 보시면 인사 발령이라는 내용이 있어요. 근데 보시면 지금 사원별로 사지선다를 해야 하죠. 그래서 인사 발령 사원별로 들어가 줍니다. 발령 호수 아까 문제 있었죠. 인사 발령 2019년 1월 31일부. 자, 여기서 그냥 사원을 확인해 주시면 돼요. 알맞지 않은 사람 찾고 있네요. 이화선 씨가 없습니다. 정답은 3번. 자, 8번. 당 회사는 2019년부터 모든 사업장에 대해 아래 보기와 같이 자격수당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다음 중 자격수당으로 5만원 지급받는 사원은 누구인가? 단, 퇴사자는 제외한다. 라고 해요. 이 문제는 풀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개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답지에 나와 있는 방법부터 보여드릴게요. 자, 답지에는, 어디 나와 있었더라? 사원 정보 현황에 들어가 줍니다. 그럼 여기 자격 면허 탭이 있어요. 여기로 들어가셔서 자격증 중, 자, 여기 먼저 볼게요. 자격수당으로 5만원을 지급받아야 하잖아요. 그러면은 ITQ만 있어야 합니다. 그쵸? 퇴사자를 제외한 채로.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ITQ를 검색해 줄 거예요. 자격 면허에 들어와서 자격증 탭을 누르고 돋보기를 누르시던가 아니면 F2를 눌러서 이 화면을 켜주고 정보기술 자격 ITQ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고 이 우측 상단에서
퇴직자는 제외해야 하기 때문에 퇴직 제외를 눌러줘요. 그러면은 퇴직자가 제외가 됩니다. 여기서 찾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종현 씨, 박국현 씨 있는데 이종현 씨는 비해당이네요. 그쵸? 정답은 2번 박국현 씨겠네요. 네, 답지에 나와 있는 방법은 여긴데 여기서 보게 되면은 한 가지 잘못된 점이 있어요. 이렇게 보게 되면은 다른 자격증이 있는 거를 일일이 다 검색을 해줘야 됩니다. 여기서 박국현 씨가 있나 없나 확인을 다 해줘야 해요. 여기가 아니고 여기 인사 기록 카드 탭에 들어가셔서 두 번째 방법이에요. 두 번째 방법, 인사 기록 카드에 들어갑니다. 인사 기록 카드에 들어가도 여기 위에 보면은 면허 자격이라는 게 있어요. 이 탭을 눌러주시면 사원별로 어떤 자격증이 있는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종현 씨를 보시면 지금 이런 게 있는, 이렇게 ITQ를 가지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지만 비해당이니까 제외를 시키고, 다음 또 누구 있죠? 김윤정 씨. 김윤정 씨를 한번 확인해 볼게요. 여기 있네요. 자, 이 어학 자격증과 정보기술 자격증이 있네요. 근데 여기서도 문제가 있어요. 여기서 저희가 아직 퇴사자를 제외를 안 했죠? 퇴사자를 제외를 해줘야 됩니다. 여기서 찾을 때도 우측 상단에 조회 기준 클릭해 주시고, 기준일 2019년 1월부터, 문제에서 보면 2019년부터 모든 사업장에 대해 지급하기로 하였다. 이때부터 실시한다고 했으니까 기준일 2019년 01월 01일 이전 퇴직자를 제외한다. 확인을 눌러줘요. 그러면은 김윤정 씨가 감쪽같이 사라져 있습니다. 이렇게 확인하는 방법도 있어요. 이렇게 해서 박국현 씨를 찾아보면은 여기 있네요. ITQ만 있는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인사기록 카드에 와서 확인하는 방법이 더 좋아요. 좀 더 편하게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문제 9번 넘어가기 전에, 자, 여기 보면은 지금 저희가 열었던 탭이 다 열려 있어요. 이거를 계속 열어놓으면은 렉이 엄청 걸립니다. 그래서 ESC를 연타를 하거나 하는 방법으로 다 꺼주셔야 쾌활하게 진행이 됩니다. 문제 9번으로 넘어갈게요. 당 회사는 인천지점 사업장에 대해 2019년 1월 26일 기준으로 장기 근속자에게 특별 근속수당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아래 보기 기준에 따라 지급 시 근속수당을 지급받는 인원과 총 지급액으로 알맞은 것은 무엇인가? 단, 퇴사자는 제외하며 미만 일수는 버리고 경력 포함은 제외하며 환경 설정 기준은 변경하지 않는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이 말을 잘 보시고 조회를 하셔야 됩니다. 항상 문제에서 단이라는 얘기가 나오면은 이렇게 조회를 하라는 뜻이기 때문에 그거를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혹시 지금 내 꼬르륵 소리가 들어가는 건 아니겠지? 자, 여기서 어디서 찾냐면 여기 밑에 근속 연수 현황이라는 탭이 있어요. 여기 들어가셔서, 자, 사업장은 인천 지점 사업장, 부서는 상관없고 10년 이상 장기 근속한 거를 15만원씩 줘야 된대요. 이걸 찾아야 하는 거죠. 이거 잘 보세요. 퇴사자 제외, 미만 일수 버리고 경력 포함 제외. 자, 여기서 보면 퇴사자 있습니다. 포함으로 되어 있죠. 제외해줘야 됩니다. 기준일은 2019년 1월 26일이었죠. 문제에서. 미만 일수는 버리고 경력 포함은 제외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왼쪽에 탭이 쫙 떠요. 자, 10년 이상 근속한 자들에 한해서 15만원을 지급을 한대요.
봅시다. 10년 이하로 들어가면은 안 되죠. 10년 이하는 10년까지니까 15년 이하를 봅니다. 여기 보시면 나오네요. 14년 10개월 근무하셨대요. 이분 혼자밖에 없죠. 10년 이하에 가서 또 딱 10년이라고 나와 있으면은 그 사람도 포함을 해야겠죠. 근데 9년 뭐 이런 게 더 많을 거예요. 나왔어도. 자, 이분 한 분밖에 없네요. 그럼 정답은 15만원 한 명이 되겠네요. 그쵸? 여기서 이거 안 했었네. 자, 다음 문제 10번. 당 회사는 모든 사업장을 대상으로 아래 기준으로 사내 내부 교육을 진행하였다. 교육을 진행했대요. 교육 대상자들의 평가를 확인하고 평가 결과가 1등급인 교육 대상자는 누구인가? 교육명 400 임직원 정기교육 교육기간 1월 2일부터 1월 4일까지 2019년. 자, ERP에 보시면 교육평가라는 곳이 있어요. 문제에서 평가라는 거를 키워드를 줬으니까 우리는 교육평가로 들어갑니다. 교육명 임직원 정기교육 400인데 2019년 1월 2일부터 4일까지였죠. 이거를 검색해줍니다. 여기서 1등급인 사람만 보면 돼요. 정영수, 오진형, 김윤미씨 있네요. 정영수 여기 있네요. 정답은 4번 정영수씨입니다. 자, 문제 11번 보도록 할게요. 당 회사 김화영 사원에 대해 등록된 인사정보를 확인하고 그 내역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김화원 사원에 대해서 인사정보를 확인하래요. 인사정보 등록에 들어가 줍니다. 인사정보를 확인하라고 했으니까. 자, 김화영 씨였죠. 여기 있네요. 그룹 입사일은 2016년 2월 1일이다. 봅시다. 입사일을 확인하려면 여기 재직정보에 들어가야 해요. 재직정보. 입사일은 요거고. 그룹 입사일을 묻고 있죠, 지금. 2016년 2월 1일입니다. 그룹 입사일 2016년 2월 1일. 맞는 얘기죠. 다음 2019년도 50% 중소기업 취업 감면 대상자이다. 라고 하네요. 봅시다. 급여 정보. 그럼 중간에 이 감면 유형이라고 있어요. 중소기업 취업 감면. 뒤에 50%가 생략이 됐겠죠? 근데 여기 보시면 14년도 5월부터 18년도 5월로 지금은 19년도이기 때문에 이미 끝났어요. 대상자가 아닌 거죠. 이미 끝났으니까. 정답은 2번입니다. 자, 입사 후 14년도 6월 30일까지 수습 적용 대상자였다. 확인해 볼게요. 여기서 수습을 찾을 수 있나요? 여기가 아니죠. 재직 정보로 넘어가 줍니다. 여기 있네요. 수습 적용료로 돼 있었고 수습 만료일은 14년도 6월 30일까지였네요. 맞는 얘기죠. 퇴직금 관련 중간 정산을 받은 이력은 없다라고 해요. 중간에 중도라고도 얘기를 해줍니다. 여기 보면 중도 퇴사일이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중도 퇴사일에 퇴사일이 적혔으면은 이때 퇴직금을 미리 받았었구나 라고 확인이 되는 겁니다. 퇴사일이 안 적혀있죠. 중도 퇴사일이. 받은 이력은 없습니다. 자, 문제 12번. 당 회사 이종현 사원에 대한 책정 임금을 아래 보기와 같이 재계약하고자 한다. 이종현 사원의 책정 임금을 직접 등록하고 2019년 1월 기속 이종현 사원의 급여 작업을 진행하면 실제 지급한 금액은 얼마인가? 자, 이제 입력하는 문제 하나 나왔네요. 이종현 사원의 이 책정 임금을 직접 등록하래요. 이렇게. 자, 이거 여러분들 메모 하나 해놓으셔야 돼요. 메모할 준비하세요. 자, 넘어옵니다. 여기서 어디로 들어가냐면 인사정보 등록에서 합니다. 인사정보 등록에서 이종현 사원 클릭하신 다음에 급여 정보를 눌러요.
그러면은 이 밑에 책정 임금이라는 란이 있어요. 2019년 1월부로 계약을 시작합니다 라고 되어 있죠. 계약 시작 연월 2019년 1월로 하면은 이 전께 자동으로 종료가 됩니다. 그쵸? 자, 그래서 이거를 입력하고 싶은데 여기서 연봉이 3,894만원이잖아요? 이걸 입력을 해주고 싶어. 근데 별표로 되어 있어. 입력을 하려고 해도 아무리 해도 입력이 안 됩니다. 이럴 때 컨트롤 F3을 눌러줘야 돼요. 컨트롤 F3. 컨트롤 F3을 눌러야 이 암호 입력 탭이 나오고, 아까 로그인 암호 없었죠? 엔터를 누릅니다. 그러면 이제 숫자가 나오기 시작해요. 메모하세요. 컨트롤 F3. 컨트롤 F3 말고 이렇게 값이 나오게끔 할 수 있는 건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컨트롤 F3을 잊어먹으면 안 돼요. 강조는 여기까지 하고 연봉을 입력해 줍니다. 3,894만원. 플러스 누르면 공색에 나오는 거 전산회계랑 똑같습니다. 자, 이렇게 등록을 하고 ESC를 눌러서 나가줍니다. 그 다음 급여 작업을 진행하래요. 어디서 진행하냐? 여기 밑에 급여 관리 탭에서 상용직 급여 입력 및 계산으로 들어가 줍니다. 뭐 이런 오류가 저는 뜨더라고요. 왜 뜨는지 모르겠는데 상관없습니다. 귀속 연월 2019년 01월이었죠. 지급일 이렇게 하나 나올 거예요. 눌러줍니다. 엔터 엔터. 조회해 주시면 이종현 씨 있어요. 이종현 씨를 누르고 우측 상단 급여 계산 버튼을 눌러줍니다. 급여 작업을 해야 되니까, 급여 작업 진행해야 되니까 급여 계산을 눌러줍니다. 체크된 사원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죠. 체크를 해줍니다. 이렇게 급여 계산 건들지 마세요. 아무것도. 이 상태로 계산을 눌러줍니다. 그러면은 급여 계산이 되고 이렇게 항목이 뜨게 됩니다. 자, 근데 한 가지 확인해야 될 게 뭐냐면 급여 작업을 진행해서 실제 지급한 금액은 얼마인가 라고 묻고 있어요. 여기서 보면 지급 총액은 324만 5천원이라고 나오죠. 근데 이거는 우리가 실제로 지급한 금액은 아니에요. 그냥 월급이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는 거지. 실제 지급한 금액을 보려면 이 밑에 여기 차인 지급액 항목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 차인 지급액이 실제로 지급한 금액이에요. 296만 390원이네요. 296만 390원. 정답 1번입니다. 자, 이 문제 컨트롤 F3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상용직 급여 입력 및 계산 들어와서 급여 계산을 눌러줘야 한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13번. 일용직 사원에 대해 부서별 지급 형태를 구분하여 급여를 지급하고자 한다. 인사 담당자의 실수로 대상자가 누락되었다. 아래 보기를 기준으로 2019년 1월 귀속 일용직 대상자를 직접 추가하고 급여 계산 시 해당 지급 형태 대상자들의 신고비 과세 총액은 얼마인가? 신고 비과세 총액은 얼마인가? 단, 그 외 급여 계산에 필요한 조건은 프로그램에 등록된 기준을 따른다. 이번에는 일용직이네요. 그렇죠. 방금은 상용직이었는데 일용직이래요. 여기 일용직 이쪽 란이 있습니다. 일용직은 따로 있습니다. 대상자를 추가하고 급여를 계산해달래요. 자, 한번 이대로 해보도록 합시다. 일용직 급여 어디로 들어가야 할까? 지급 형태 메일 지급일자 등록에 들어가야 될 것 같네요. 여기서 19년 1월 대상자를 추가하래요. 귀속연월 2019년 1월 지급일은 이렇게 하면 나옵니다. 보시면 지급 형태가 메일 지급이죠.
여기에 매일 지급으로 들어가줘요. 부서는 상관없고. 아, 여기 있네요. 추가로 지급 대상 부서가 되는 게 자재부네요. 그쵸? 여기 자재부 김연호 사원, 여기 추가 버튼 눌러서 추가를 해줍니다. 아, 체크를 하고 추가를 해줍니다. 이렇게 추가를 해주면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계산을 해줘야 됩니다. 추가를 했으니까 ESC 눌러서 나가주시고, 일용직 급여 입력 및 계산으로 가져요. 2019년 01월 지급일 매일 지급, 엔터 엔터 엔터. 그러면은 김현우 사원 추가된 채로 확인이 됩니다. 그쵸? 자, 그리고 문제에서 원하는 거는 이 사람들의 전체 금액이네요. 그쵸? 해당 지급 형태 대상자들의 신고비과세 총액을 묻고 있으니까요. 그쵸? 이 전체를 클릭해 줍니다. 모두 체크를 해주고 일괄 적용을 눌러줘요. 그러면 이렇게 일괄 적용 탭이 뜹니다. 보시면 이 밑에 3번, 4번이 여기에 입력해야 될 내용들이에요. 평일 9시간 근무 가정, 일괄 적용 시간 9시간이니까 00, 9, 00을 입력해줍니다. 평일 9시간이죠. 평일에 클릭. 이거는 안 하셔도 됩니다. 비과세 신고 제외분 7,000원 입력을 해줍니다. 적용. 이러면 이제 다들 우측에 보시면 쫙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밑에서 확인을 해줘야 되는데 급여 총액을 보면은 이 네 사람이 모두 나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찾아야 될 거는 신고 비과세 총액을 찾아야 되네요. 신고 비과세 신고분 28만 500원이네요. 신고 비과세 총액 28만 500원.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14번. 회사는 2018년 귀속 급여 지급 항목의 계산식을 변경하고자 한다. 계산식을 변경하고자 하네요. 보기와 같이 2018년 귀속 야간 근로수당 지급 항목의 계산식을 직접 변경하고 급여 구분 계산 시 지급 대상자들의 총 과세 금액은 얼마인가? 자, 이것도 저희가 입력을 해줘야겠네요. 자, 이건 어떻게 하냐? 지급 공제 항목에 들어가 줍니다. 이거 막 뜨는데 필요 없습니다. 급여 지급 2019년 2018년도 기속이네요. 아이고. 다시 급여 지급 2018년도 기속. 여기 보시면 야간 근로수당이네요. 그죠? 야간 근로수당 P30 얘를 눌러주고 계산식을 변경을 해야 해요. 변경을 하려면 마감이 되어 있다고 마감 취소를 한 후 작업하셔야 합니다 라고 안내 메시지가 뜰 거예요. 우측 상단에 마감 취소를 눌러줍니다. 로그인 아마 없죠? 확인 누르고. 자,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하냐, 여기 보시면 하단에 금액 계산식을 누르고 책정 임금 월급 나누기 209 괄호 닫고 5배네요. 봅시다. 월급이래요. 월급. 책정 임금 월급 나누기 209 이게 괄호 안에 들어가 있었죠. 그리고 곱하기는 넘버패드에 있는 별이에요. 아니면 Shift 8 누르셔도 되고 곱하기 5 적용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떠요. 월급 209 곱하기 5.
이렇게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2018년 12월 기속 급여 구분 계산을 하래요. 자, 아까랑 똑같이 상용직 급여 입력 및 계산에 들어가 줍니다. 아, 여기서 ESC 누르고 나가 주셔야 돼요. 그래야 저장하시겠습니까? 메시지가 뜹니다. 저장하고 얘도 꺼주고 2018년 12월 지급일 급여죠. 이렇게 쫙 뜰 거예요. 전체 선택해주고 급여 계산을 해줍니다. 그럼 뭐 야간 근로수당도 포함된 상태로 계산이 될 거예요. 계산 하면은 계산이 쭉 됩니다. 자, 총 과세 금액을 묻고 있어요. 그쵸? 급여 총액 버튼을 누르고 과세 금액을 찾습니다. 7,463만원이네요. 확인되셨죠? 정답은 4번 7,463만원이 되겠습니다. 15번 2019년 1월 기속 근태 내역을 확인하고 보기의 계산식을 이용하여 최명수사원의 연장 근로수당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다음 프로그램에 등록된 기준을 따르며 원 단위 금액은 정상 표기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연장 근로수당은 이렇게 설정하래요. 책정임금 월급 기준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볼게요. 여기 넘어오시면 근태 결과 입력이라는 곳이 있어요. 여기에 들어가 주십니다. 2019년 1월 귀속. 자, 이종현 사원 아니죠? 최명수 사원이에요. 최명수 여기 있네요. 자, 여기서 봅시다. 여기서 이제 연장 근로수당을 얼마나 줘야 되는지 봐야 하는데, 연장 근무일 여기 있네요. 21시간 심야도 포함이죠. 이 시간들을 다 합칩니다. 그러면은 27시간에 33시간이네요. 그렇죠? 인사정보 등록에 들어가서 이 최명수 사원의 월급을 확인을 해줍니다. 최명수 급여 정보. 그렇죠. 컨트롤 F3이에요. 컨트롤 F3 눌러서 로그인 암호 엔터. 자, 월급이 이렇게 있네요. 그쵸? 계산기를 활용을 해줍니다. 3833060 이거를 얼마로 나눠야 된다고요? 209로 나눕니다. 나누기 209 하면 이 금액이 나와요. 여기서 총 연장 근무 시간 아까 33시간이었죠. 33시간을 곱해줍니다. 그리고 여기에 1.5배를 더 해야 되네요. 그렇죠? 여기에 1.5 907830 90만 7,830원이 나왔네요. 그쵸? 자, 정답이 나왔어요. 정답이 나왔습니다. 90만 7,830원. 정답은 4번입니다. 자, 문제 16번. 당 회사는 일용직 사원에 대해 지급 형태를 구분하여 급여를 지급한다. 아래 보기 기준으로 2019년 1월 기속 일용직 급여 계산 시 지급 형태 대상자의 원천 징수한 총 소득세 금액은 얼마인가? 단 그 외 급여 계산에 필요한 조건은 프로그램에 등록된 기준을 따른다 라고 하고 있어요. 자, 아래 보기 기준으로 2019년 1월 기속 일용직 급여 계산을 하래요.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 줘야겠죠. 일용직 급여 입력 및 계산 들어가 줍니다. 규정연월 2019년 1월 지급일 두 개가 있네요. 문제 보시면 지급 형태 보기에 나와 있어요. 지급 형태 일정 기간 지급. 일정 기간 지급으로 선택을 해줍니다.
자, 이 상태에서 모든 사람이 다시 아까처럼 일괄 적용을 해줍니다. 일괄 적용 시간 평일 8시간 근무 가정 비과세 신고제 8,000원 입력을 해줍니다. 00800 평일 이건 필요 없고 비과세 신고제액은 8,000원 적용 이렇게 하시면 금액이 나오고 원천 징수한 총소득세 금액은 얼마인가 묻고 있어요. 밑에 급여 총액 눌러주시고 총소득세를 확인해 줍니다. 소득세 76,240원. 여기가 급여 총액이기 때문에 앞에 총이 다 생략이 돼 있는 거예요. 총소득세라고 안 써져 있다고 총이 아닌 건 아닙니다. 총소득세 76,240원입니다. 정답은 3번. 자, 문제 17번. 당 회사는 본사 사업장에 대해 수당별 지급 현황을 확인하고자 한다. 2018년 3분기 동안 소득세를 가장 많이 원천 징수한 사원은 누구인가? 라고 합니다. 수당별 지급 현황을 확인하고자 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우리도 거기로 들어가 주면 됩니다. 수당별 지급 현황, 수당별 찾아주세요. 수당별 여기 있습니다. 들어가 주세요. 조회 기간 2018년 3분기라고 하네요.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다들 언젠지 아시죠? 자, 2018년 3분기니까 7월부터 9월 말까지 9월 2018년으로 수당코드 T00 소득세였죠. 소득세를 검색을 해주셔도 되고 코드로 검색을 해주셔도 됩니다. 검색 이 기간 동안 가장 많이 원천 징수가 된 사원 묻고 있네요. 자, 앞에 합계를 보시면 됩니다. 한국민씨네요. 그렇죠? 한국민씨 정답 4번. 다음 문제 18번. 당 회사는 부서 기준 2018년 상반기 1월부터 6월까지 급상여 집계 현황을 항목별로 구분하여 확인하고자 한다. 자, 여기까지만 일단 볼게요. 부서 기준 그리고 항목별 급상여 집계 현황 이렇게 세 가지 키워드가 나왔습니다. 자, 봐주실게요. 급상여 집계 현황이래요. 여기 있죠? 들어가 주세요. 조회 기간 2018년 상반기였죠. 1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집계 구분 여기 있죠. 항목별. 자, 그럼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지금 부서 기준이라고 했어요. 그쵸? 근데 여기에 보면은 부서가 안 나와 있죠. 제가 하나를 빼먹어서 그래요. 조회 구분을 부서로 바꿔주셔야 합니다. 그럼 이렇게 부서별로 나오게 됩니다. 자, 문제를 다시 봅시다. 18년 상반기 동안 총무부 및 격리부 상여 지급 항목의 집계액은 얼마인가? 라고 묻고 있네요. 총무부랑 격리부의 상여 집계액을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총무부와 격리부의 상여 200만원 그리고 127만원 200만원 127만원 여기 있네요. 정답 1번이 되겠습니다. 쉽죠? 조회만 잘하면 할 줄 몰라도 다 합격할 수 있습니다. 조회만 할 줄 안다면. 자, 문제 19번. 당 회사는 전체 사업장 계정 2018년 11월 기속 급여 데이터의 대장을 확인하고자 한다. 다음 아래 보기를 기준으로 출력 항목을 적용하여 출력물 인쇄 시 지급 내역 출력 항목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급여 데이터 대장을 확인하고자 한대요. 위에 급여 대장에 들어가요. 그리고 2018년 11월 기속이죠. 지급일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걸 눌러주시고 조회 조건과 집계는 건드리지 않아요. 그냥 이대로 조회를 해줍니다. 이렇게 조회를 한 상태에서 우측 상단에 출력 항목 아니고 출력 항목 복사를 선택을 해줍니다.
이 상태에서 부서별 전체를 눌러줘야 해요. 복사 누르시면 이렇게 지급 내역이 바뀌게 됩니다. 아까는 근속수당도 나와 있었죠. 근데 출력 항목 복사를 해서 부서별 전체로 하면 근속수당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 근속수당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20번 당 회사의 2100 국내 영업부 부서 박국현 사원의 급상여 지급액 등 변동사항을 확인하고자 한다. 2018년 11월 변동상태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은 무엇인가? 단 모든 기준은 조회된 데이터를 기준으로 확인한다. 기준 연월은 18년 11월이고 비교 연월 17년 11월이고 사용자 부담금 포함이라고 합니다. 박국현 사원을 봐야 하니까 여기로 들어가야겠네요. 사원별 급상여 변동 현황. 여기가 맞겠네요. 그쵸? 기준연월 비교연월 그대로 있고 사용자 부담금도 나와 있네요. 이렇게 다 맞는 곳으로 들어와 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기준연월 2018년 11월, 비교연월 2017년 11월, 사용자 부담금은 포함했고 박국현 사원 여기 있네요. 그쵸? 기준연월과 비교연월이 있습니다. 여기서 사회보험 부담금은 증가하였다라고 합니다. 저희는 지금 알맞는 거 찾는 거죠. 사회보험 부담금 볼게요. 비교 연월이 더 예전이죠. 사회보험 부담금은 더 줄어들었습니다. 이거 앞뒤 헷갈리시면 안 돼요. 줄어들었습니다. 1번 땡. 2번 실제 지급받는 금액은 증가하였다. 봅시다. 여기 보이시죠? 차인 지급액. 이게 실제 지급받는 금액이에요. 기준 연월, 비교 연월. 감소했죠? 증가하지 않았습니다. 자, 국민연금 및 고용보험은 감소하였다. 봅시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국민연금은 감소하지 않았죠? 고용보험은 감소했지만 국민연금은 감소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얘도 땡. 실제 원천징수한 소득세는 감소하였다. 봅시다. 소득세 감소했습니다. 그쵸? 보이시죠? 따라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